자, 오늘은 빠바 9단원입니다. 빠바 9단원에 있는 형용사적 수식어 요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문 독해 관련된 그 개념 설명만 이렇게 조금 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숙제로 일단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제로 돌리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쪽에 와서 쓸게요. 형용사는 항상 누구를 꾸며준다라고 얘기하죠.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적으시려면 적으셔도 돼요. 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인데 국어에서 말하는 형용사는 보통 이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에서 얘기하는 것은 명사를 앞이나 뒤 둘 다에서 이제 꾸며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부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중학교 교재에서 보면은 이제 크기, 주관, 모양, 이런 식의 어떤 형용사 앞에서 꾸며진 게 되게 좀 많아요. 한 9개, 10개 이 정도쯤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많이 꾸며주는 경우라면 길어봤자 한 3개 정도 그렇게 꾸며주고, 그게 아니면은요 그냥 한두 개 정도에서 이제 앞으로 다 꾸며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만약에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라면 앞에 이제 형용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긴 꼬라지들이 조금 많이 들어갔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순수한 형용사.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순수한 형용사. 우리가 알고 있는 big, small, large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그냥 분사입니다. 자, 분사락 하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ing나 ed에 들어가는 것들, 그걸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 하고 있는,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된, 이놈들이 일단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서 꾸며주는 거. 그리고 단어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거, 이걸 좀 생각해 줘야 되는데, 뒤로 꾸며주는 게 훨씬 더 좀 많죠. 이제 앞으로 독해야 되는 경우는 뒤로 꾸며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칸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글씨 크기가 좀 작을 수가 있는데, 자, 뒤로 꾸며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순수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순수 형용사.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투부정사. 할 하는 거 있잖아요. 형용사 용법. 그 다음 세 번째가 전치사명사. 뭐뭐에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봤던 그 분사들 있잖아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얘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까지가 보통 이제 하나의 어떤 구개념이라고 보면 되면은 그 다섯 번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절개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여기에 들어가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동격을 나타내는 것. 동격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동격을 나타내는 무슨 대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해석 자체는 일단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의 공통적인 해석들은 전부 다 뭐가 들어갑니까? 받침 니은이 많이 들어가죠. 자, 특히 순수 형용사야 그냥 뭐뭐인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만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뭐뭐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전치사명사 같은 경우는 뭐뭐에 있는 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면, 분사부터 시작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고 있는 또는 된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관계사하고 동격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동사하는, 아시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이제 네 번째하고 같은 얘기로 이제 적용되는 건데, 동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영어가 국어랑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여기까지만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고 5번, 6번은 따로 나오죠. 그래서 따로 나오는 부분, 특히 6번 같은 경우는 접속사 파트에서 나왔고 5번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따로 있으니까 앞에 부분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는 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자, 형용사구의 수식을 보실게요. 자, 형용사는 대개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자, 아까 우리가 한 단어 갖고 얘기를 할 때 앞에 들어가는 것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명사 단어가
띵이나 body나 원으로 끝나는 거. 지금 여기 앞에 짝대기가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omething 또는 뭐 anything, 그 다음에 nothing,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body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somebody, 그 다음에 anybody, nobody,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원도 마찬가지고 뭐 someone, anyon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구를 동반하여 길어진 형용사구의 경우, 이게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뒤로 들어가는 빨간색 글씨,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형용사가 이제 한 단어 갖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형용사의 어떤 역할을 한다 하면은 그만큼 길어진다 하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지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치사 명사 하나만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성진이는 자동차 위에 있다, 이래볼게요. 자, 지금 자동차 위에 있다라는 동사를 하나 넣었잖아요. 얘를 빼버리게 되면 뭐예요? 자동차에 있는 성진이 되는 거예요. 비동사가 빠지게 되면 얘는 그냥 뭐뭐에 있는, 근데 비동사가 있으면 뭐뭐에 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 더 가볼게요. 성진이는 물을 마시고 있다. 됐죠? is 빼볼게요. 그럼 뭐예요? 물을 마시고 있는 성진이 이래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사로 가볼게요. 성진이는 그 뉴스에 충격을 받았다. 그 뉴스에 충격받은 성진이. 됐죠? 됐습니까? 자,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is drinking water 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관계사 who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뭐가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물을 마시고 있는 성진. 주격 관계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 생략되면 어차피 같은 내용으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뭐 투부 정사는 잘 언급하진 않지만은 전치사 명사, 분사, 순수 형용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좀 잡아주시면 돼요. 문법 명칭을 자꾸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수식하는 형용사를 관로로 묶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걸 자체가 지금 밑줄이 꺼져 있는데 뒤에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받게 되겠죠. A little girl.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더 맞는 얘기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e engine. 그럼 엔진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엔진에 잘못된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형용사 꾸며주는 자리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진짜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면 돼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얘들이 없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바구니는 사과들로 가득 차 있던데 is 빼버리게 되면 사과들로 가득 찬 basket, 바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꾸며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더라. 자, I'd like to introduce to somebody new our school. 요거는 somebody니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우리 학교에 온 새로운 누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e handed in a paper irrelevant to the given topic.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보고서 또는 논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토픽 같은 경우도 명사인데 얘는 누구 꾸며줘요? given, 주어진 주제,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런 것들도 보너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치사구의 수식입니다. 전치사는 일단 그 뜻들이 다 있죠. 뭐 in, 안에, on, 위에, 뭐 beside, 옆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전치사구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것이 문장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영어 독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치사와 접속사라고 쌤은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끊어주고 어디가 핵심 주어고 어디가 핵심 동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어떤 흐름들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런 것들을 찾을 때는 뭘 찾으면 되냐면 일단 진짜 동사부터 먼저 찾아줘야 돼요. 자, 문제 바로 가볼게요. 진짜 동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얘는 지금 진짜 동사가 여기 있어요. 수동태까지 같이 넣을게요. 그 다음 여기는 진짜 동사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진짜 동사가 앞에 있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진짜 동사가 was 여기 있어요.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진짜 동사가 is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빈칸에서 이 밑줄에서 동사가 앞에 있으면은 전치사는 뒤에 나올 거고, 만약 밑줄 끈 게 앞에 있으면 요 동사 사이에 있는 덩어리가 전치사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꾸며주겠습니까? 보세요. 요렇게 이제 꾸며주겠죠. 부모로부터의 충고는 can be very valuable. 매우 귀중할 수 있다. Most of the goods in this factory. 자, 이것도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이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의 대다수는 are exported. 수출된다. The view from the top of the Seoul Tower. 남산 타워입니다. 남산 서울 타워의 정상으로부터의 모습은, 풍경은 is great. 멋지다. I read the news article. 나는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뭐에 관해서? 환경 문제에 관해서. 선생님 왜 this morning은 왜 안 꾸미시는데? 이거는 시간 표현이라서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기 때문에 read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발음은 read가 맞긴 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was가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on endangered animals.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was very educational. 교육적이었다. An hour's sleep in the middle of the day. 낮 시간대에 1시간의 잠은 is good for one's health. 원한 거는 일반적인 사람이고요. 사람의 건강에 좋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를 꾸며줄 때 항상 이제 명사 뒤에 전치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 덩어리들을 항상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해석은 뭐뭐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구의 수식 보시면 지금 여기 첫 번째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 자, 줄 보세요.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 그럼 단독이니까 단어 한 개겠지. 수식할 때는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이때 분사와 명사의 관계가 능동 진행이면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의 의미인 현재 분사, 즉 동사 ing를 사용하고, 수동 완료이면은 의미가 과거 분사인 과거 분사 ed나 그 외의 불규칙 형태들을 사용해 주면 되겠죠.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은근슬쩍 많이 헷갈려하는 사람 많은데, 자, falling leaves라는 말하고 fallen leaves하고의 차이는 뭐냐면은, falling leaves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요 진행 상황에서의 나뭇잎을 얘기하는 거고요. fallen leaves 칸건 이미 바닥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수동태 칸도 누구에 의해서 흔들어지고 있는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나뭇잎이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예문 보면은 이 소름 돋는 영화는, 또는 오싹하게 하는 영화는 is about a spy, spy에 관한 것이다. The retired professor, 은퇴된 교수는 still work as a science journal editor, 과학학술지의 편집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과거 분사는 뭐뭐 된. 근데 분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걸 기억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의 관로 안에 주어진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번에도 내가 잠깐 얘기했을런가 모르겠지만 필요시 어형 변화를 바꾸시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의 동사가 필요시 어형 변화가 바뀌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동사에 s나 es 들어가거나 동사에 ed나 d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사가 to 동사 원형으로 바뀌거나 동사가 ing로 바뀌거나 동사가 과거 분사로 바뀌거나. 됐죠? 하다못해 이제 뭘로도 바꿀 수 있어요? 완료 형태들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have나 has나 had pp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건데 이런 연습들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이거니까. 자,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이 숨고 있는 게 아니죠. 보물은 숨겨진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hidden. 자, look at the shine lights of the city. 도시의 뭐뭐 하는 불빛들을 봐라라고 얘기하는데 shine이라는 단어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수동의 의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ing만 쓸 수 있죠. 그래서 빛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he wants to recover his loose memories 하니까 그는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의 잃고 있는 기억인가요? 잃어버린 기억인가요? 그래서 잃어버린 기억이 맞죠. 그래서 얘는 lost를 써줘야 되고요. She opened the letter. 그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뭐와 함께? 떨게 되는 손과 함께, 떨리는 손과 함께. 떨리는 손이겠죠. 그래서 얘는 trembling. 누가 떨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the singing birds woke me up in the morning. 그러면은 노래하고 있는 새들입니까? 노래를 당하게 된 새입니까? 노래하고 있는 새가 맞겠지. 그래서 얘는 singing이 맞고요. 그래서 노래하고 있는 새들이 오늘 아침에 나를 깨웠다. 자, 그 다음에 there's an interesting Mexican art exhibit. 흥미로운입니까? 관심을 얻게 되는입니까? 이건 흥미로운이 맞죠. 이거 감정 표현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분사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감정 표현 들어갔을 때 뒤에 꾸며주는 말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그냥 흥미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ing를 써줘야 된다 하는 거. 자, don't forget to correct. 수정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라. 어떤 무슨 단어들. 자, 그러면은 이게 뭐야? 잘못 철자가 된 단어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misspelled. 여기다가 1이만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꾸며주는 것들이니까 명사들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됐죠?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분사구의 수식에서 자, 분사가 다른 어구를 동반하여 길어질 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분사도 동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뭐를 하고 있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이 다 되잖아요. 그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봐봐. 아까 보여드렸던 거 성진 is drinking water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성진이가 물을 마시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얘 버리게 되면 야만 지금 따라 보이긴 하겠지만은 야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더 넣어볼게요. in the room. 그럼 전치사 명사 또 나왔지. 방 안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성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긴 덩어리들을 나왔을 때 그러니까 딸리는 어떤 표현들이 더 나오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런 ing나 과거분사는 뒤로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아까 말했던 다른 어구를 동반하여 하는데 이 다른 어구라 하는 거는 부사 단어나 아니면은 동사의 목적어 단어나 아니면은 전치사 명사나 이런 등등등이 뭔가 좀 길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분사는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이 경우에도 분사와 명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수동 완료이면 과거 분사를 사용한다. 단지 꾸며주는 말이 더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에 따라서 명사 앞이냐 명사 뒤냐 이렇게 결정 지어진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수식하는 분사구를 묶으시었겠죠. 이 분사 단어가 아니고 분사구를 묶으라 그랬으니까 분사구면 이제 길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전치사 명사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진짜 동사부터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1번의 진짜 동사는 sold입니다. 2번의 진짜 동사는 brought고요. 3번의 진짜 동사는 have not arrived예요. 4번의 진짜 동사는 is고요. 그 다음 5번의 동사는 뭐냐면은 don't know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나와 있는 동사는 어리죠.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에 꾸며주는 자리가 어디겠느냐. 그러면은 밑줄 친 더북에서 지금 솔드까지 꾸며놓고 봤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꾸며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잡지에 광고된 그 책은 sold well, 잘 팔렸다. 그 다음 2번은 The waiter brought me a waffle. 자, 그 웨이터는 나에게 와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럽으로 덮여져 있는 와플.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the goods.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요. 지난달에 주문이 된. 이거 목적어 명사 아니에요. 지난달을 주문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주문이 된 제품들은 have not arrived yet.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4번 The air coming through the window.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는 is too cold today. 오늘 매우 춥다. People living in cities.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don't know. 모릅니다. 시골의 삶의 기쁨을 모릅니다. 6번 What are the documents required to open a new bank account? 자, 그러면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요구되어지는 문서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요 해석을 내가 불러주면서 꾸며주는 것들 다시 한 번 더 놓치지 말고 뒤로 넘겨서 가든지 앞으로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든지 그렇게 한번 더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습을 그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독해 글을 읽을 때 좀 더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겁니다.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에서 현재 분사를 동사의 진행형으로, 과거 분사를 동사의 과거형으로 혼동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사는 동사로 쓰일 수가 없으면 문장에는 본동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의한다. 자, 다시요. 현재 분사 얘가 딱 있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이거. 자, 여기 is가 들어가게 되면 물을 마시고 있다인데 is를 빼게 되면 물을 마시고 있는이라고요. 그럼 이거 만약에 is를 빼버리게 되면 여기는 마침표를 내가 설정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구일종이 되는 거고, 구 종류가 되는 거고, 동사가 딱 보여지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을 쓸 수 있다.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문장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건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요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 문장에 1위로 생긴 놈이 두 개가 있어요. 1위로 생긴 놈이.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머리를 좀 많이 짜내야 됩니다. 많이 짜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해석이 조금 많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1위 형태로 들어가 있는 자, 이래 볼게요. 쌤은 visited the professor interested in the topic. 프로페서가 지금 쌤이 철자를 잘 썼나 안 썼나 모르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이렇게 지금 하나 나와 있죠. 두 개가 지금 1위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놓고 봤을 때 어느 놈이 진짜 동사인가에 대해서 좀 구별이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단 이 단어들의 원래 뜻들을 일단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뜻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방문하다잖아요. 그럼 방문하려면은 방문할 명사가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명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얘는 동사가 맞아요. 어디를 방문하다 이거니까. 예로 한번 가볼게요. interest라는 단어는 원래 흥미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도 원래는 흥미를 주려면은 흥미를 줄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어떤 것에 대한 주제를 흥미를 주다 이런 뜻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야도 원래가 동사라면 야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얘는 무조건 과거분사니까 된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똑같은 1위가 나왔을 때에 단어 뜻을 일단 잘 알아야 되고, 그 단어 뜻에 따라서 뒤에 명사 목적어가 바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단어 뒤에 명사 목적어가 바로 안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일단 맞아요. 쌤 그건 너무 어려운데 그럼 단어 기억이 너무 힘들잖아. 단어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단어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건데 1차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들의 뜻들을 좀 잘 좀 기억을 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동사 규칙형보다도 불규칙형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그냥 불규칙형이 어차피 과거 분사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렇게 1이 형태가 나와버렸을 때는 결국 그 단어의 뜻에 따라서 연결을 지어주는 게 낫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원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하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투부정사구의 수식입니다. 투부정사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에요.
자,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투부정사구에 쓰인 동사가 전치사를 수반하는 동사구인 경우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므로 전치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원래대로라면 물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to drink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마실 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앞에다가 I want란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I want water to drink 하면 나는 마실 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얘를 뒤로 보내고 얘를 뒤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물을 마시고 싶어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형용사니까 어차피 뒤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B 예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I need someone 다음에 이 someone이 뒤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나는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를요. 내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누군가를 필요한데요. 근데 얘를 뒤로 보내버리면 나는 누군가와 함께 내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같은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예요. 자, 수식받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므로 전치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면은 He has no friends to rely on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No friends가 여기 들어가고 뒤에 rely on이 들어갔잖아. 원래대로 하면 얘가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의지할 친구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to를 이렇게 뺐다 치면은. 자,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하면 뭐예요? rely on 하는 말은 의지할. 그 다음에 친구가 no, 없다 이런 얘기죠. 의지할 친구가 없다. 고등학교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때 했던 그 방식의 설명들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경우 좀 이따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Don't you have anything to say to me? 하니까 나에게 어떤 것을 말할 걸 가지고 있지 않니? 원래도 anything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말할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 3번 This is an experience to remember forever.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경험이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경험이다. It is hard to find. 어렵습니다. To find a house to live in. live 다음에 in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살 집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These days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I have no time to worry about such little things.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시간이 없다. I have no time 하면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The last person to leave the room. 방을 떠날 그 마지막 사람은 must turn off the light. 불을 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to 동사 원형을 쓰고 난 다음에 뒤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놈이 있었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sit 다음에 on 들어가는 거. 됐죠? to sit on 뭐 이래 들어가는 거 있었어요. 뭐 벤치, 뭐 의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to play 다음에 with가 들어가는 거. 여기는 주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갖고 놀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뭐 테디베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o talk to. 그 다음에 to talk about. 적으세요. 그 다음에 to talk with. 요런 것들 같은 경우도 앞에 명사가 들어가는데 to talk to 같은 경우는 앞에 사람이 들어가고요. 대체적으로 이거 만약에 사물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좀 정신병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내가 벽 보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to talk about 하게 되면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 대상이기 때문에 대화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to talk with는 당연히 사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수다를 같이 떨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좀 더 가볼게요.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뒤에 잠깐 죄송합니다. 오늘 판사가 왜 거지같지? 자, 종이가 있는데 to 다음에 write가 들어가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뒤에 on 하는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종이 위에다 글을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펜이란 단어가 들어가고 to write가 들어가게 되면 펜을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뒤에가 with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봤었던 거 있잖아요. 뭐 의지할 뭐 했으니까 이것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명사가 들어가고 to 다음에 rely on 또는 뭐 depend on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의지할 누군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지할 누군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로 이렇게 꾸며주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먹이, 뭐 음식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 to feed 다음에 on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주로 먹는 음식이에요. 주로 먹는 음식. 됐습니까? 주로 먹는 음식. 이런 것들까지 쭉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 설명을 94페이지까지 다 했고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 들어가는 내용은 숙제인데 우리가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라서 오늘 숙제가 조금 많이 나갈 거예요. 이제 지금 오늘이 토요일인데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몇 시야? 자,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오늘 숙제가 수프림하고 이제 듣기하고 조금 애법 나갈 겁니다. 클카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요 관련된 숙제를 제대로 좀 해라. 아시겠습니까? 영상이나 제대로 볼란가 모르겠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꺼져 왜?